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중영업소에서 다중영업소를 소유하면서 특수건물 소유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특수건물 소유주면서 다중영업소. 그럼 이거 들 필요 없죠. 특수건물만 두면 되죠. 왜냐하면 보상 한도가 이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놓고 이걸 안 들어놓으면 자기 부담금이 생기죠. 왜냐하면 다중영업소는 보상 한도가 사망이 1억인데 특수건물이 1억 5천이면 5천만 원을 자기가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자, 그 다음에 A가 M보험에 영배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사망사고니까 1억 5천은 특수건물에서 배상해주고 1억 5천을 넘어가는 것은 영배책에서 해주는 구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산재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산재에서 구상 들어오겠죠. 자, 산재에서 구상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수건물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손배금이 이렇게 돼버리고 특수건물에서 줄게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손배금은 이만큼인데 특수건물에 계산한 금액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산재에서 받고 특수건물에서 더 받고 그런 거죠. 특수건물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특수건물에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이거인데 손배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수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구상받고 나머지 보상받은 거니까 자기 배상금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배상금이 굉장히 특수건물의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특수건물에서 계산한 손배금이 자기 손배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먼저 특수건물의 보험금을 계산해 봤더니 자, 이거죠. 315만 원 곱하기 자, 맞습니다. 망자의 사망 취업 가능 월수가 120일이고 120일에 대한 호프만 계수가 100이에요. 그러면 뭘 곱해줘야 되죠? 120일. 이렇게 곱해주는 거 과실상계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곱해주는 게 특수건물이죠. 그래서 특수건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러면 378 000 000이다. 반면에 손해배상금을 봤더니 3150 00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이제 호프만 계수가 100이니까 이거는 210 000 000이다. 자, 여기다 하나 지우고 쓸게요. 산재. 여기다 산재를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의비가 있죠. 상실수익이 있고. 장의비는 손배금은 500 정도고 여기는 우리가 아까 평균임금 105 000 곱하기 100일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산재에서는 105 000 곱하기 120일이에요. 자, 여기는 유종연금을 받았을 텐데
유족 일심은 105000 곱하기 1301번이에요. 이게 유족 일시금이죠. 그래서 136500000. 자, 산재에서 구상 들어가죠. 자, 산재에서 구상 들어가는데 지금 자, 산재에서 돈을 주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어요. 근데 상실 수익은 얼마냐? 손배금이 2억 1000이잖아요. 그러면 2억 1000 중에서 곱하기 배우자 상속 지분을 하니까 7분의 3이고 2억 1000 곱하기 자녀 상속분은 7분의 4예요. 그래서 수급권자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만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수급권자 대위설에 의해서 수급권자의 권리만 구상하니까 9천만 구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에서 특수건물로 구상 들어가는 것은 9천뿐이라는 거죠. 9천뿐이고 장례비도 500뿐이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산재에서 특수로 구상 들어가는 금액은 9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5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억 5천이 특수건물인데 산재에서 보상하고 구상 들어오는 게 얼마냐면 9,500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5,500이 지금 특수건물이 한도가 남아있죠. 그러면 특수건물에서 자, 더 줘야 되겠죠. 그런데 손배금이 얼마냐 그러면 2억 1000이에요. 그죠? 이게 훨씬 많지만 이게 보상 한도가 없다면 3억 7,500을 받겠죠? 그런데 보상 한도가 1억 5천 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특수건물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왜? 자, 특수건물의 한도가 만약에 1억 5천이 아니었고 한 5억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안 받고 이걸로 받겠죠. 그런데 특수건물 한도가 1억 5천이니까 1억 5천 이상은 못 주잖아요. 그럼 특수건물에 1억 5천 줘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못 받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상실수익 2억 천에서 2억 천인데 특수건물에서 얼마를 받을 건가는 그런 관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배책에서는 특수건물에서 1억 5천 주니까 이제 특수건물에서 이거 더 주고, 그죠? 그래도 부족하죠. 그러면 2억 천에서 5천억하고 9천만 원을 뺀 거죠. 왜냐하면 장례비는 지금 2억 천에는 장례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영배책에서 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자, 특수건물에서 지금 추가로 주는 거는 이거는 얼마냐면 자 9,500이니까 여기서 5,500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산재 구상금액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특수건물에서 이만큼 더 주고 나머지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이거를 뺀 게 영배책에서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억 천에서 우리가 9천하고 5,500을 하면은 얼마예요? 1억 4,500이죠.
1억 4,500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6,5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장례비는 나가는 게 없고. 자, 위자료는 지금 특수에서도 안 주고 산재에서도 아무것도 안 주니까 위자료는 여기 줘야 되겠죠. 위자료 얼마에? 8,000. 그러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을 좁게 옆으로 계산해 놓고 산재에서 특수건물에 구상 들어갈 거는 얼마냐? 산재에서 요걸로 들어가는 거죠. 산재에서 손배금을 구상은 들어가죠. 산재에서는 제3자가 손배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상속 후 공제설이니까. 상속 후 공제설이니까 2억 1,000번 중에서 배우자의 상속 지분인 9천만 원만 구상 들어간다. 그러면 특수건물 1억 5천 중에서 9천만 원을 빼는 것이 6천 남았는데 장례비 500 빼버리면 5,500을 특수건물에서 상실수익으로 더 준다는 거죠. 왜? 특수건물의 한도는 2억 7천이니까. 그리고 나서 특수건물은 설령 2억 7천 나눴다 하더라도 한도가 1억 5천이면 끝나버렸으니까 끝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특수건물을 계산해 봤더니 한 7억 나왔어요. 근데 한도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피해자들이 한도 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특수건물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뭐냐? 노령 인구들. 5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은 특수건물의 혜택을 제대로 받겠죠. 근데 20살짜리는 특수건물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취업 가능 월수가 400개월 정도 돼버리는데 호프한개수 안 하고 특수건물은 호프한개수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안 하면 7억 8억 되는데 한도가 1억 5천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해서 영배책에서 배상할 금액은 여기서 디덕터블 금액 200을 뺀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자, 이 문제에서 비용이 나갔죠. 자, 비용은 뭐냐면 피해자 D는 A를 상대로 소송해서 A가 승인을 받아서 변호사 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비용 중에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주는 거고 변호사 비용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한도 내에서 준다는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도 관계없이 주겠다요. 자, 가압류 공탁금이 100원이에요. 가압류 병탁금 100만 원이 나가죠. 근데 이제 A가 C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 채권 비용 2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자,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자가 구상할 사람의 채권 비용을 보존 절차를 해서 가압류해 놓은 비용은 보험자가 인정해 주는데 이 C한테는 구상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피용이니까. 그러니까 C는 지금 영업배책에서 누구냐면 의제 피보험자라고. 종업원은 업무를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당연한 우리가 자동 피보험자 또는 의제 피보험자가 돼서 구상이 안 된다고. 그런데 사용자가 피용자한테 나중에 지가 구상하려고 압류해 놓은 거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대의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압류 비용은 못 준다는 거지. 만약에 이 D가 만약에 보험자 D의 상대병이었다 그러면 이건 200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채권 비용은 우리가 200을 못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약관 지급 기준으로 줄 수는 없죠. 채권인, 자, 피해자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가해자
피해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어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어 비용은 뭐예요? 보험자를 위해서 피보험자가 손배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이죠. 근데 원고가 청구하는 비용은 방어 비용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은 우리가 변호사 비용으로 보험금을 줄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비용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금액하고 디덕터블 금액 빼고 그 다음에 비용을 더한 이게 영배책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서 산재까지 조금 올해 여기까지 나오면 안 나올 수 있겠죠. 너무 어려워서. 근데 산재까지 한다면 이런데 여러분이 이 관계를 보면 충분하고 올해 시험은 아마 특수건물에서 보험금 계산한 거 간단하게 한다면 특수건물에서 보험금 계산한 거 아니면 특수건물하고 영배책이 같은 사람이 들어있을 때 얼마를 할 거냐 그러면 특수건물에서 준 금액을 손배금에서 그대로 다 빼버리면 되죠. 항목별로 빼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항목별로 빼버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한도 밑에 손배금이면 손배금을 특수건물에서 계산했더니 한도 밑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상실수익은 추가로 줄 상실수가 없죠. 근데 특수건물을 계산했더니 3억 7천이야. 한도는 1억 5천이야. 그러면 손배금이 더 높게 그러면 더 추가로 줄 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특수건물과 관련돼서 한번 집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자, 특수건물이 바뀌었으니까 이것 좀 유념해 주세요. 예.